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런 광고가 상당히 이제 불법적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죠. 많이 받아보셨을 겁니다. 시간에 급등한,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을 문자로 주고, 꼭 자기가 선침해 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종목을 추천을 하면 그 다음 날 잘 가더라. 그쵸? 이런 말도 안 되는 광고 상당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 상한가 그 상한가던 시간 외에 급등한 것 그것을 잘 이용만 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또 수익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시간 외에 갭 상승을 한다라는 거죠. 시간 외에 상승한 종목은 다음 날 갭 상승을 하게 되어 있죠. 근데 간혹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갭 상승을 시켜 놓고 상승이 아니라 하락을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외에 상승시켜 놓고 그 다음에 안 가는 경우는 또 뭐가 있죠? 그쵸? 거래량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간에 어느 정도 또 상승을 해야지만이 좀 갭 상승을 하면서 추가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시간에 올랐던 종목들이 다 상승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아실 겁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한가 너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은 좀 빼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동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상승이 오히려 매도 물량으로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빼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렇게 한번 보시면 자 최근에 또 이게 윌비스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죠. 윌비스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일자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히 뭐 일자리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자 제가 이렇게 종목마다 무슨 관련주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그 다음에 앞에 저항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에 자 대부분 물론 홀딩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대부분 익절을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갭 상승을 하고 윗꼬리 밑꼬리 다 길게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거래량이 실리면서 시간의 4%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단기적으로 물량이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물론 급등을 하고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린 내용이지만 단기적으로 물량을 떠넘기는 그런 작업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물량을 떠넘기는 건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자리를 지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따라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우리가 장 초반에 잘 확인하셔야 되고 우리가 눌림목이라든지 매매 기준을 잡을 때 지금 갭 상승이면 윗꼬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윗꼬리를 따라 올라가면서 급등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밀렸다가 눌림목을 찍고서는 올라갈 것이냐 그렇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자 이 캔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캔들을 중심으로 봐야 할 이유가 뭐냐면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꼬리 안에서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시작을 했을 때에 강한 슈팅이 나오지 않거나 눌렸을 때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어느 정도 눌림의 그 지지를 받아야 돼요. 또는 눌림이 아니라 바로 상승을 해야 돼요. 근데 지지를 받지 않고 계속 눌린다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눌렀다가 더 깊게 하락을 시켰다가 나중에 상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매매할 것이냐
중장기로 접근할 것이냐라고 어느 정도 좀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캔들 기준으로 위에서 안착을 하고 주가가 흘러가는지 또는 깨지고 나서 이 밑에서 주가가 흘러가는지를 봤을 때 저는 이 캔들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밀리는 과정 또는 밀렸을 때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에서 한번 기준을 잡고선 우리가 충분히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눌렸을 때는 중장기의 흐름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만후 참 오랜만에 좀 썰렁한 멘트를 좀 순간 할 뻔했습니다. 간만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지지를 한 이 모습 21선도 지지하고 5일선도 저항이 생겼다. 근데 5일선에 저항이 생기는 이런 모습에서는 뭐다? 이 위치를 돌파하기 위해서 또는 앞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갭이 아니겠느냐라는 짧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제 5일선 돌파와 앞에 이제 갭에 대한 것이 중요한데 이 라인을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고 어떤 식으로 또 주가를 흔들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상승을 하되 돌파를 할 것이냐, 저항을 받고 밀리고 나서 지지를 할 것이냐, 이것을 반드시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흐름을 잘 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을 할 건지 아니면 중기는 일단은 이 기업에 있어서는 조금 그래요. 그래서 중장기로 보기에는 좀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의 흐름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장기로 보신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눌림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눌림인데 이런 눌림 아닙니다. 너무 눌리면 내가 원해서 장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실을 계속 보기 때문에 장기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중장기를 보더라도 꼭 지켜야 할 자리는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일 갭상승하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단기의 흐름은 이 우에서 만약에 밀린다. 그럼 중장기를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너무 빠져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 두 라인이라기보다도 구간 잘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림 시큐리티는 딱 봐도 아시겠죠? 이런 모습이 나오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거. 그러면 지금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가 있죠? 다 지금 갭 상승을 만든다는 거죠. 갭 상승 똑같아요. 이것도 지금 보시면 누르는 윗꼬리와 음봉이 있는 상황. 그 다음에 5일선 누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갭 상승이 필요해요. 이거는 단기, 저는 중장기로는 당연히 밑에예요. 중장기는 당연히 밑에고요. 단기론만 봐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는데, 단기론만 보시는 위치, 대략적인 5,000원대 후반대, 5,000원 후반대의 흐름이 상당히 중요하다. 지금 이 위치를 돌파를 하고 확실하게 안착을 해주고 슈팅이 나오느냐라고 한다. 만약에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거는 큰 상승을 볼 수 있죠. 하지만 갭 상승을 띄워놓고서는 저항받고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이건 당연히 흐름이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요. 제넥신의 흐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넥신 예전에 말씀드렸던 위치를 보면 이 라인이죠.
이렇게 보겠습니다. 참 오랜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이 라인대를 잘 보시면 자, 중요한 자리 돌파가 나왔죠. 그쵸? 중요한 자리가 돌파가 나오니까 시간 외에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자,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좀 너무 넓기 때문에 이렇게만 좀 표시를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고 하면 잠시만요. 지금 거의 지금 그러니까 만약 갭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위치이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이제 120선을 안착을 하느냐. 여기에서 120선을 안착하고 슈팅이 나온다라고 하면 상당히 또 강한 모습이 나올 수 있지만 쉽지 않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그래서 쉽지 않다라는 건 못 올라간다가 아니에요. 올라가면 당연히 슈팅이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제가 보는 위치상의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 10만 원과 11만 원과 11만 5천 원이에요. 이 라인대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하고 또는 저항이 생기는지를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말씀드려봤고요. 자, 라운스퀘어는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 단기적으로 중요한 자리가 어디다? 이 자리다. 지켜줬죠. 슈팅 나왔죠. 지켜주죠. 슈팅 나오죠. 시간이 올랐기 때문에 슈팅이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좋은 자리를 자,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지켜준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상승하는 모습에서 본다라고 하면 자, 당연히 이후에 이 윗꼬리를 확실하게 돌파를 하느냐. 돌파하면 급등이죠. 네, 이건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은 뭐 장중에 봐야 되는 거지만 일단은 지지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을 봐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상승하는지 그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미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위치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갭상승을 좀 만들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딱 보이는 위치는 이 자리예요. 자, 이 윗꼬리하고 이 위치입니다. 자, 캔들하고 같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캔들의 모양과 흐름을 봤을 때 이런 모양일 때요. 자, 윗꼬리 아랫꼬리 생기고 올라가면서 슈팅 나오고 쭉 빠지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위치가 좀 저항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항이 생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간다가 아니라 돌파하면 급등을 할 수 있죠. 하지만 저항이 생길 수 있는 위치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이 갭상승을 하고 나서의 주가의 흐름을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아서 제가 좀 보지는 않으려고 했는데 자, 다음 이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상승에 대한 의미보다는 지금 주가의 흐름을 좀 보면 확실히 저항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 더미동에 대한 이 흐름, 이 위치에 대해서 확실하게 돌파가 나와서 안착을 하는지는 반드시 봐야 됩니다. 이 자리가 저항이 워낙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좀 집중적으로 볼 필요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 상승한 종목은 이렇게 좀 피하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온 종목 중에서 잘 우리가 판단한다라고 하면 충분히 매매에 있어서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엄청난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조건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런 좀 형식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갭상승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수급이 어떻게 어떤 식으로 조금 붙느냐 그리고 현재 위치에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